백억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2030 안양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야든지 기본이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 안양시에서 이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뭔가 지금 그 지역을 선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안양시의 미래 아파트가 될 만한 투자 가능 지역, 자,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지금 예정구역, 자, 예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거는 일단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지정이 안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정구역으로 묶인다라는 이 점 여러분들께서 좀 유의 깊게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즉 뭔가 가치 상승. 자, 가치 상승이라는 건 이제 투자 만족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양시 지역적 입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고, 또 인근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고, 또 서울로의 직주 근접도 굉장히 뛰어난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많은 분들께서도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안양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양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어떤 지역을 예정구역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일단 우리가 재개발 사업 진행 절차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거환경 정비계획, 자, 기본계획을 지금 안양시에서 수립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정비 예정구역을 지금 지정하기 위한 용역조사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 설문 조사까지 지금 마친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예정구역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자, 요건들을 갖췄는지, 또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추진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일단은 지정되는지 여부를 놓고 여러분들께서 투자 판단을 초기에 할지 말지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정비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안 되게 되면 일단 정비 예정구역 뭔가 설문조사가 됐다라고 하면 벌써 가격적으로 호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는 게 이 재개발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그래도 이제 투자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일단 구역 지정된 이후, 그리고 지금 정비 예정구역 얘기가 나오고 설문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쪽 지역 가면 부동산 또는 방문을 하게 되면 물건 없다, 또 가격도 올랐다, 그리고 또 주민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조금 들썩이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도 충분한 지금 호가가 올라간 상태의 가격, 그러니까 내가 미리 들어가서 리스크를 맞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투자를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또는 이제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제 추진위원회 설립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 설립이 되면 일단 조합 설립 인가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정비구역에서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우리가 법적인 요건, 자, 3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조합 설립 인가 하는데 보통 3년이라는 법적 조건이 있지만 일단 보통 2년에서 3년은 걸린다.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서부터 또 이제 우리가 또 이 단계 사이에서 관리처분 계획 수립도 해야 되는데 관리처분 인가까지 가는데도 보통 3년 이내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주 개시를 하게 되는데 2주는 보통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또 이제 대체적으로 이 2주, 자, 1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역의 세대수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년 정도는 걸리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주 개시가 되면 이제 철거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서에 이제 멸실 신고도 들어가야 되고 착공 신고도 들어가기 전에 뭔가 관공서에 왔다 갔다 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거는 금세 이루어지지만 일단 행정상 절차 때문에 대략적으로, 자, 8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착공 아파트 보통 32개월 평균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제 3년으로 볼게요. 예,
32개월은 3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착공기간 3년, 그리고 나서 이제 입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정비 예정구역, 아직 정비구역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조합 설립되고, 관리처분인가 되고, 이주 개시되고, 철거되고, 착공되고, 이제 입주하는 데까지 아무런 제재사항이라든가 또는 이제 조합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자, 그래도 이러한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걸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이에서 주택 경기가 좋으냐 나빠지냐, 또는 이제 가다가 또 이제 뭔가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으로 상승도 했다 하락도 했다 상승도 했다, 관심을 받았다 관심을 못 받았다 하면서 가격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너무 성급하게 투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쪽 지역 여러분들께서 투자 만족,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미래 아파트, 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일단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예정구역으로 지금 그 안양시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해갔는지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구역 그러니까 지정을 위한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자, 그 지역이 해당 지역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안양시 2030 안양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자, 기본계획인데요. 전략 환경 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했고요. 일단 발췌만 했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안양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해당 지역이 평촌 1기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우측이 이제 우리가 그 안양시 만안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안구와 만안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안구 쪽에는 비산동 일대, 그래서 이제 종합운동장이죠. 그래서 이제 비산 3지구와 비산 1지구, 자, 요 가층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주민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석수동에, 자, 07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수동 일대 충음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음부 일대 일단은 재개발 그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그 뭔가 주민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서 이제 붉은색으로 칠해진 게 재개발 사업장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안구 쪽에 보시면 럭키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수동의 럭키 아파트, 그리고 지능 5차 아파트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그 월판선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그 벽산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벽산 아파트,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병무관 쪽으로 가는 길에 프라자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비 예정구역 재건축 사업장이죠. 그래서 재건축을 하기 위한 정비 예정구역으로서 주민 설문조사가 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안구에서는 럭키 호계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도 지금 주민 설문조사가 끝났다. 그래서 금일은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비산 3, 비산 1, 석수 7 지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너무 내용 얘기하는 것들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좀 잘라서 1편, 2편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그래서 안양 종합운동장 동측,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주민설문조사가 됐다. 그래서 이 주민설문조사가 들어가니까 일단 이쪽 일대 주변에 그 아직 정비구역도 지정된 게 아니고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가격은 미리미리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한 달 전, 두 달 전에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 검토를 위한 안양시 비산동 1047 20번지 일대에, 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대상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설문조사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에 의해 수립된 내용 및 결과는 향후 정비 예정구역 지정 및 우선순위 등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통계법 제33조와 34조에 따라서 개인별 응답에 대해서는 절대로 비밀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해서 지금 안양시청 도시정비과로 지금 이제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이런 그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해당 지역 위치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여기가 이제 안양시 그 평촌 1기 신도시고요, 위쪽이 이제 과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파란색 라인을 쭉 따라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그 4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이제 1호선, 경부선이죠. 그래서 이제 1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좌측이 이제 만안구고요. 우측이 이제 동안구인데 일단은 이쪽 해당 지역 안양 종합운동장 주변에 비산지구가 생긴다. 그러니까 비산지구 1과 3이 이제 앞으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금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좌측에 보시면은 그 KTX역 단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KTX역 단지 안양천을 건너서 이제 충원부라고 있습니다. 충원부. 자, 충원부 일대, 석수동 일대인데요. 이쪽에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해 간 석수 자, 07지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해당 지역을 보게 되면 주변에 이쪽 석수동 같은 경우에는 일직동, 방명시지만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생활 편의 시설, 예, 굉장히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자, 인근의 재개발 구역으로서 좀 입지가 앞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 그러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안양 종합운동장 일대 비산동 역시 마찬가지로 자, 주변에 이제 우리 생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그 상권 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이쪽 해당 지역 그 평촌 1기 신도시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그리고 또 이제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또 주변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변에 일자리가 많고 또 서울과의 인접성도 좋은 자, 비산동 자, 요 지역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지 여부를 보시고 이제 투자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재개발이라는 거는 먼저 샀다고 해서 자, 수익이 잘 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 단계별로 이제 프리미엄도 가치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물건을 취득할 때 자, 지분이라든가 아직 간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매매 가격 그러니까 지분 대비 건물의 가치 대비 이제 매매 가격이 적정하게 주고 사야 되는데 일단 사업 단계가 자,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 메리트도 그러니까 가격을 어느 정도에 사야 되는지 좀 달리 우리가 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점을 좀 유의하시고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은 아직 정비 예정 구역으로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석수 7지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관리 계획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라인이 그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 자, 건축물 노후도 3분의 2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색으로 칠해진 게 이제 건축물이 굉장히 불량한 노후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다 붉은색이에요. 거의 다 붉은색. 그래서 이제 석수동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2410세대 정도가 되고요. 세대수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비 예정구역 필수 지정 요건이죠. 요건인데 구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축 행위가 일어나는 지역에다가는 그 재개발 뭐 사업 같은 것들은 이제 지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재개발 지역을 살펴볼 때는요. 신축 행위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좀 재개발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3분의 2 이상 기준을 모두 충족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요건을 좀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위치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왼쪽에 이제 그 KTX역 자, 우리가 이제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방역시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쪽에 이제 공원도 있고 안양천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안양천을 통해서 자전거라는 걸 한번 타봤는데 굉장히 그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굉장히 탈만하고 좀 제가 자동차를 타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바라봤던 안양천의 모습이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수변이 있다라는 건 장점인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월판선과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신안산선이 앞으로 이쪽 해당 라인, 그러니까 광명역 일대로 이제 그 역사가 생길 텐데, 자, 그 주변에 일단 이 석수동 충문부 일대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해당 지역에 보시게 되면 노르표 페인트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공장 시설이 많은데 이쪽 지역도 박달 테크노밸리라는 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그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뭐 1년, 2년, 3년 이내에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개발이 만약에 구역이 지정이 돼서 향후에 이제 뭐 5년, 10년, 15년을 바라보고 사업이 완성됐을 때에는 주변의 가치가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쪽 대상 지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되면 현재 이제 안양 중학교가 위쪽에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석수 초등학교가 있고 이쪽에 이제 안양천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 노루표 페인트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안양시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굉장히 뭐 이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쪽 일대에 박달 테크노밸리, 자 인근에 이쪽 서덕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그 시흥강명 테크노밸리가 앞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양시와 강명시의 연계성을 두기 위해서 안양시에서도 이쪽 해당 지역을 굉장히 개발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충원부 일대 석수동, 자 설문조사 지역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지역으로는 이제 비산 1지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산 1지구 굉장히 앞으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해간 지역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석수 7이나 이제 비산 1, 다음에 보게 될 비산 3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동안구나 만안구에 설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보다는 미래 개발 가치라든가 뭔가 이제 입지적인 측면에서 많이 우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양시에서도 좀 기대가 되는 지역인데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여부를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산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1350세대다. 그래서 이제 세대수도 이제 적당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비 예정구역 필수 지정 요건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정비 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기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준 요건을 충족한 게 이제 비산 1지구고요. 그래서 해당 그 도시관리 계획도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라인이 그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쪽에 보시면 이제 그 노후 불량 건축물인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다 지금 노후 불량 건축물로 지금 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 필수 요건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설문조사를 해갔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는 해갔지만 아직까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건 아니다,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비산일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주목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그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있고요. 이쪽 해당 지역이 인덕원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이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이 아래쪽 지역이 이제 그 4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상권 시설이 잘 갖춰진 범계역 일대, 그리고 또 이쪽에 이제 평촌 역세권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는 또 업무 단지들이 굉장히 형성이 잘 되어 있고, 또 일자리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에도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서울 인접성도 좋고, 그랬을 때 주변에 이 지금 제가 붉은 라인을 지금 표시를 해드렸는데, 요게 이제 앞으로 그 광명, 시흥 광명과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를 이어줄 수 있는 그 월곡 판교선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생겼을 때 이쪽 비산 1지구 재개발 지금 예정구역 설문조사를 해간 지역 바로 아래쪽에 지금 지하철 역사가 이제 그 앞으로 그 개발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곳이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쪽에 3호 뉴타운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이죠. 또 이쪽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 사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호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으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산초교 주변 그 재개발 사업장도 프리미엄이 상승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쪽 비산초교 그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좀 꺾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이쪽 지역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사업장이 분명히 있고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었다. 그렇지만 이쪽 주변에 지금 그 입지가 좀 더 우수하고, 또 이제 재건축에 비해서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거에서 좀 자유로운 뭔가 재개발 사업장이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입지적 가치도 좋고, 이제 개발 계획 이제 앞으로 만약에 구역 지정이 돼서 먼 미래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역세권 아파트로서 굉장히 가치를 낼 수 있는 그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편에는 실내 수영장, 뭐 그리고 이제 체육관도 있고요. 또 종합운동장도 있고, 또 위쪽으로 가게 되면 관악산 산림욕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이 이제 관악산 편이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이제 라인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일단 요 아래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축행위들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서 지정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요 해당 지역, 요 아래쯤, 요쯤이 바로 그 앞으로 월판선이 예정되어 있는 종합운동장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쪽 지역이 그 정비구로 지정된다 그러면 굉장히 안양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 포함해서 정비구역만 지정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지역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비산 3지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산 1지구와 굉장히 인접하고 있는데, 세대수는 925. 그래서 이제 석수나 비산 1지구에 비해서는 좀 세대수는 적지만, 약 1000세대에 가깝다. 그리고 이제 정비 예정구역 필수 지정 요건을 살펴보면, 구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기준을 모두 충족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건축물이 굉장히 불량 노후 건축물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비 필수 요건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산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역이고요. 건너편 쪽에 이제 비산 3 재개발 예정 구역이 이제 설문조사를 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이제 이쪽에 이제 해당 지역, 이쪽 지역에 이제 역사가 들어서게 될 텐데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월판선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022년도를 목표로 착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은 있지만 개발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경전철도 아니고요. 그리고 산업벨트를 이어줄 수 있는 월판선, 신안산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일단 뭔가 투자 메리트가 있는 뭔가 이런 그 개연성이 있는 것들이 자꾸 이제 눈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또 여기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여러분들이 또 매입하러 가시든 하실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쪽 해당 지역이 이제 비산 3 재개발 예정구역인데 일단 예정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 지역에 보시면은 그 비산 쪽요 그 주변 재개발 지역인데요. 입지적으로는 일단 비산 1, 비산 3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 단계는 이쪽 지역이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이후 비산 1이나 비산 3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건 팩트고요. 여러분들께서 그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경기라는 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주택산업 경기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대외적인 변수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조합의 문제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가격이라는 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샀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재개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샀다고 볼 수 있는 게 재개발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제 우리가 재개발 지역으로서 이제 예정구역으로서 지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안양 인라인 롤러 경기장이 있고요. 또 위쪽에 이제 비산중학교를 갖고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실내 수영장, 안양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또 위쪽으로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관악산 산림욕장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또 이제 먹거리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먹거리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쪽에 가면 또 축구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공원시설이라든가 이제 숲세권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쪽 지역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안양시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석수동이라든가 또는 요번에 비산동 일대는 정비구역 그러니까 예정구역으로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간 지역이잖아요. 자, 그 지역들이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된다면 일단 안양시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메리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좀 돈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바라봤을 때 유의사항도 좀 필요할 거예요. 뭔가 이런 목마름도 있지만 정보에 대한 목마름도 있지만 이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일단 변수가 상당히 많고요.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그만큼 가격이 상승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주택사업 경기가 굉장히 어떻게 상승세냐 하락세냐에 따라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고요. 또 이제 규제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기타 등등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사업 단계에서는 위험성이 대두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으로 일단 지정은 돼야 사업 단계 초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비구역이 아닌 예정구역인 상태에서는 일단 정비사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 설문조사를 완만하게 통과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주민 동의율, 100명이 있다 그러면 30명, 30% 이상이 반대를 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30%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숫자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꼭 그 체크를 하고 정비구역이 확실히 지정된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좀 안정성의 측면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만약에 지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자산상 손실이 크실 것 같고 또 매매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비사업이 자, 지정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자, 매매가 잘 되고 안 되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상승하고 야, 상승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있는 지역이고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이 점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비 예정구역 단계에서는 호가가 또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구역은 정비구역 지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호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 지역 저도 알고 있었고요. 주변에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쪽 지역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호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리 지금 당장 가서 자, 매입을 할 필요는 있느냐? 자, 매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되고 가더라도요, 지금 가격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물건 안 나올 것 같죠? 물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개발이나 재건축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물건이 없나요? 물건 나와요. 그리고 사업은 아직까지도 아파트 입주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변수도 많기 때문에 가격도 올랐다 떨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또 이런 정보 또 목말라해서 지금 궁금했었는데 이런 지역을 알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가고 또 매입하고 막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자산을 불리기보다는 남들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신중한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미 제가 이제 그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사가지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정비구역 지정됐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직 그 전에 미리 사신 거는 좀 성급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분도 있습니다. 이 방송을 또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먼저 매입했다고 해서 저렴하게 사는 것이 아닌 게 바로 재개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좀 받아들이시고 예, 좀 숙지를 하시고 자, 여러분들 자, 좀 재개발 사업장이든 일단은 재건축 사업장이든 일단 신중하게 그리고 이제 먼저 매입했다고 해서 자, 무조건 상승 수익률이 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안양시 그 정비 기본계획 자, 설문조사를 한 자,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정보를 드릴 수 있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